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번 시간 2016년 6월 25일 2회차 3과목 마지막 과목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4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함수 여기 나와 있죠. 매크로 함수는 현재 output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기에 가서 매크로라는 게 있습니다. 매크로를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매크로 함수, 여러 개의 매크로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output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output 어떤 걸 사용할 거냐? 테이블이냐, 쿼리냐, 폼이냐, 보고서냐? 자, 어떤 개체를? 자, 여기 폼 테이블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쿼리 있고 폼 있고 보고서 있고 우리는 테이블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겁니다. 자, 우선 닫고 아니요. 자동으로 시작할 건지는 아니요라고 되어 있네요. 인쇄 품질은 현재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닫고 자, 아니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아웃풋. 자, 테이블을 이용할 거다. 테이블 이름은 뭐다? 그 중에서 부서 테이블 41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 테이블을 이용할 거다. 자, 출력은 어떤 형태로 할 거다? HTML 형태로 할 거다. 출력 파일은 뭘로 할 거다? 부서.html로 할 것이다. 자, 자동 시작은 안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시작을 하면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 시작은 아니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인쇄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인쇄화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인쇄화하면 기본값이 인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하기 전에 자, 부서.html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자, 여기 오피스 단추 있습니다. 오피스 단추 액세스 옵션에 들어가면 우리가 1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기본 설정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폴더는 C 밑에 db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폴더가 기본 폴더가 됩니다.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현재는 cd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C 밑에 db에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실행을 하면 부서.html 파일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서.html이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저장해야 됩니다. 이 매크로를, 여기 매크로를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저장을 하고 봤더니 뒤에 부서.html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입니다. 종류는 테이블이고 그 테이블의 이름은 부서입니다. 자, 그래서 부서 테이블이죠. 부서 테이블을 어떤 형식으로? HTML 형식으로. 파일명은 부서. 자, HTML 형식으로. 자, 그리고 파일명은 부서.html로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서 테이블에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서 테이블을 이용하여 부서.html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경로는 액세스 옵션에서 저장한 기본 폴더. 물론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db 폴더 밑에 부서.html 이렇게 경로까지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작할 건지 열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형태입니다. 자, 따라서 부서 테이블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부서.html 형식으로 저장을 하겠다. 뭐를? 부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서 테이블의 내용을 HTML 형식의 부서.html 파일로 내보내기. 자, 이 아웃풋 함수가 내보내기 함수입니다. 밖에다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경로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저장이 된다는 거. 자, 42번 문제. 이름이 txt 제목인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매출 내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려고 한다. 자, VA 명령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42와 59라고 써져 있습니다. 42번 문제와 59번 문제를 한번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려고? 매출 내역이라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txt 제목 컨트롤 상자죠. 텍스트 컨트롤 상자. 자, 그러면 얘를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자, 디자인 보기로 열면 얘가 텍스트 상자입니다. 얘는 레이블입니다. 자, 얘는 레이블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텍스트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자, txt 제목이라고 나왔습니다. 얘는 뭐라고 나와 있죠? LBL 제목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현재 여기다가 내용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txt 제목에다가 내용을 할 건데, 자, 이 버튼을 눌러서 갈 겁니다. VBA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조금 엔터를 쳐놓고, 자,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초록색으로 한번 막아놓고, 초록색은 주석입니다. 실행을 하지 말아라. 맨 위에 거를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제목에다가 뭐라고? 매출 내역을 입력해라.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매출 내역으로 들어오네요. 오, 매출 내역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다시 주석으로 걸고, 자,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텍스트, txt 제목점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했네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매출 내역. 여기에 텍스트만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를 한번 닫아볼게요. 여기 매출 내역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시 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컨트롤에 포커스가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포커스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 커서가 안 찍혀 있으면 얘는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텍스트.포커스에 포커스를 넣어서 커서를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커서가 앞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 밸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점 밸류. 점 밸류. 텍스트 점 밸류. 자, 이 밸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값이라는 말입니다.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숫자도 될 수도 있고 얘는 only 텍스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점 밸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 밸류로. 자, 역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닫았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죠. 셋 포커스는 안 들어오죠. 커서는 안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있는 보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BL 제목 캡션이 있습니다. 캡션. 캡션이 아니라 여기는 왜 텍스트 제목이 아니라 LBL 제목일까요? 자, 여기도 텍스트 제목을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놓겠습니다. 텍스트 제목에다가 캡션 속성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저장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넣었더니 뭐라고 오류가 뜨네요. 캡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캡션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자, 여기 LBL을 봤었죠. LBL. 자, 얘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텍스트 상자. 근데 얘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자, 얘는 단추죠. 이런 단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CMD 제목 입력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LBL 제목.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시 자, 텍스트 제목에는 캡션, 즉 이런 텍스트 상자에는 캡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LBL 제목에다 캡션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제목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렀더니 매출 내역 나옵니다. 즉 캡션이란 여기에 있는 캡션이란 실제 이름이라든가 내용이 아니라 버튼이라든가 레이블에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름이다. 값이 아니라는 거죠. 값이 캡션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텍스트를 쓸 때는 먼저 셋 포커스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밸류를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3번 외래키라는 게 있습니다. 외래키. 자,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다죠. 이 주문번호는 기본키라는 거죠. 얘네는 자, 이 열쇠 모양이 있는 게 기본키예요. 기본키. 자, 이 열쇠 모양이 없이 다가 있는 걸 우리는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자, 그러면 기본키와 외래키 간의 관계. 얘도 기본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기본키와 외래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외래키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과목을 듣고 있어요? 커말
1급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죠. 자, 커말 1급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익종입니다. 정익종. 자, 정익종 강사가 커말 1급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ABC라는 사람이 수강을 합니다. ABC라는 사람 수강. 자, 그럼 얘는 기본키예요. 정익종이라는 사람은 기본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외래키. 자, 그래서 한 사람의 강사와 세 사람의 수강생이 있으니까 1대 다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커말 1급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커말 1급 강의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뭐예요? 갑자기 안 돼요? 이렇게 난리를 치겠죠. 제가 뭐라고 해요? 저는 기본키입니다. 기본키에 오류가 걸리는 걸 우리는 기본키가 오류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걸 개체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수강이 끝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그러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B라는 사람이 끝나서 나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C라는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도 강의를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폐쇄해버려도 상관없겠죠. 그때는. 자, 그래서 기본키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고, 외래키. 자, 아무도 수강을 안 해요. 그럼 저도 안 하겠죠. 그러면 자, 외래키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걸 참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즉, 외래키 값을 항상 제가 커말 1급을 강의하는데 여기서 워드로 막 들어와요. ITQ로 들어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즉, 기본키 값과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걸 참조 무결성이라고 한다. 자,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고, 기본키는 늘 공백이면 안 되겠죠. 없으면 안 되겠죠. 개체 무결성에 위배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3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실행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실행 쿼리, run SQL이죠. 실행 쿼리의 정의는 추가 쿼리. 자, 어떤 테이블이 있어요. 어떤 테이블. A, B가 있는데 C를 추가해라. C를 추가하는 게 추가 쿼리입니다. 삭제. B를 삭제해라. 업데이트. B의 점수를 10점 올려라. 이거 말고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어. 테이블을 만들기 쿼리. 이렇게 실행 쿼리에는 4개의 쿼리가 있습니다. 실행 쿼리는 실행 후에 다시 되돌리기가 안 된다는 점. 자, 테이블 만들기는 기존 테이블의 레코드를 복사해서 새 테이블을 만든 다음 그 안에 레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추가는 기존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해주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자, 현재는 선택 쿼리가 아닌 내용이 되겠죠. 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자, SQL 언어에 보면 DDL, DML, DCL 세 가지가 있습니다. DDL은 테이블을 만들고 create, 수정을 하고 alter, 변경을 하고 테이블을 제거하는 언어들이 있고, 자, DML, 레코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이런 4개의 DML이 있습니다. DCL은 주로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문제점이 없게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자,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언어는 DCL이 되겠죠. DCL. 자, 이런 건 없고, 자, DML과 DDL, DCL 각각의 종류와 기능들을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고서를. 자, 이게 46번 문제라고 돼 있어요. 46번 보고서를 열었더니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보고서 머리글이죠. 보고서 머리글. 맨 밑에 나와 있는 건 보고서 바닥글입니다. 자, 보고서 머리글은 1페이지의 첫 번째만 나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3페이지까지 있다. 페이지가 3페이지까지 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머리글은 1페이지 첫 번째만 나온다는 겁니다. 보고서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페이지 머리글은 페이지마다 나오겠죠. 페이지마다. 페이지 머리글은 페이지마다 나오는 겁니다. 자, 보고서는 첫 페이지 1번 한 번만, 바닥글은 마지막에 한 번만.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문번호, 머리글.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좀 더 늘려서 그룹화 정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화 정렬. 주문번호별로, 주문번호 머리글이라는 말은 주문번호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룹, 끼리끼리 모여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머리글은 그룹마다 나옵니다. 그룹이 바뀌면 또 나오겠죠. 본문은 세부 내역이 되겠죠. 레코드마다. 그 다음에 바닥글이 있습니다. 바닥글. 자, 이렇게 그 그룹마다 한번 내용을 봐볼까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A30 그룹이죠. A30이라는 그룹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룹이 바뀌면 나오고, 그룹이 또 바뀔 것 같으면 소개가 나옵니다. 그룹이 바뀌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룹마다 나오는 게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그룹 바닥글, 변경되기 전에 또 그룹 바닥글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각 구성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룹 머리글 같은 소개 및 요약 정보와 함께 자, 표시되는 레코드의 모음으로 그룹 바닥글과 자, 여기 아까 보면 그룹 머리글 본문 세부 내역입니다. 그룹 바닥글, 페이지 머리글,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부 레코드는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룹화 필드가 날짜 데이터이면 실제값 일, 주, 월, 연도, 문자 데이터면 기본 또는 전체 또는 문자 한두 자부터 5자까지 같은지를 맞춰서 그룹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자, 다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걸로. 자, 날짜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품 코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품 코드로 자세히 가서 보시면 전체 값. 자, 첫 번째 문자, 처음 두 문자 사용자를 해서 5가지 일치하는지를 또는 전체가 일치하는지를 전체 값으로 해서 전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 주, 월, 연도, 분기별로 맞추고 문자 데이터는 전체가 맞는지 또는 첫 글자부터 5글자까지 맞는지를 끼리끼리 모을 수 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 머리글에 추가하면 현재 그룹에 대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자, 그룹 머리글은 잠깐 그룹 냅두고 자, 여기 바닥글의 합계가 있습니다. 바닥글의 합계. 자, 이 두 개의 바닥글을 머리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머리글로. 자, 이렇게 머리글로 옮기고 민세 미리 보기를 하면 머리글에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닥글에도 할 수가 있고 자, 다시 한번 바닥글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바닥글에 나왔죠. 머리글, 그룹, 바닥글. 자,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페이지 바닥글에는 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다. 페이지 바닥글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자, 페이지 바닥글 날짜가 있네요. 날짜를 한번 지워보고 여기다 썸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썸만. 자, 페이지 바닥글은 페이지마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에러가 나오네요.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썸 함수라든가 집계 함수는 페이지 바닥글에는 쓸 수가 없다. 다른 데는 다 쓸 수 있어요. 보고서 바닥글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썸 함수를 이용할 때는 페이지 바닥글에는 쓸 수가 없다. 자, 여기는 그룹 머리글에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단계까지 그룹화할 수 있으며 자, 여기 보면 그룹화는 10단계까지 10개까지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다. 자, 1에 대한 그룹, 1에 대한 그룹, 2에 대한 여기는 이제 1, 2, 3, 4, 5, 6, 10까지 온 거죠. 그래서 머리글에 대한 바닥글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된다는 건데 자, 여기 1이 2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필드에 한 번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필드에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5개가 아니라 10개까지 그룹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출력 시 그 결과와 연결이 옳지 않은 거. 현재 페이지. 자, 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말합니다. 현재 페이지. 자, 현재 페이지는 20페이지에 있고 페이지 수가 있어요. 복수형이죠. 복수는 전체 페이지를 말합니다. 즉 전체 80페이지 중에 현재 20페이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S가 없는 건 현재, S가 붙어 있는 건 전체 페이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각각 식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라고 했어요. S가 없어요. S가 없으니까 현재 페이지, 20페이지를 말하겠죠. 여기도 현재 페이지죠. 그런데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통해서 뒤에 페이지 한 칸 또 띄었네요. 페이지를 붙여줬습니다. 20페이지. 자, 포맷 함수를 썼네요. 현재 페이지 20이죠. 현재 페이지 20. 그런데 0000 세 자리 형태로 맞춰라. 그래서 하나, 둘, 2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00000 다섯 자리로 맞춰라. 그러면 000 20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춰서 숫자가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필드 기호 이렇게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스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돼요.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문자열 결합을 양쪽에 연결해서 써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이 중간중간 띄어쓰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현재는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레이블 보고서. 레이블 보고서란 우편 레이블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보시면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자, 이걸로 한번, 자, 사람 이름이 있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걸로 분류 테이블로, 자, 분류 테이블로 이용해서 레이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용지들, 레이블 크기, 종이 크기, 또는 사용자가 지정할 건지, 낱장으로 할 건지, 연속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글꼴 지정했습니다. 앞에서. 자, 글꼴,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이렇게 넣고 뒤에다가 귀하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옆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탭을 넣어서 자,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엔터를 이용해서 자, 마지막이네요. 없어요. 이렇게. 자, 엔터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서 부서는 이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뭘로 정렬할 거냐? 정렬 기준. 이렇게 우편 레이블 마법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편 레이블 마법사, 레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레이블, 표준 레이블, 기존에 이미 종이, 만들어진 종이라든가 사용자 지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구름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거 있었나요? 자, 낱장 용지와 연속 용지 가능했죠. 자, 그리고 이름 뒤에 귀하를 붙여서 이름 귀하 형태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우리가 못 본 내용 같죠? 자, 07년, 08년 좀 오래된 건데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순환. 자, 11년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현재 문제는 레이블 보고서, 우편 레이블 마법사에 대한 설명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스텝 보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크로스스텝 보고서가 07년, 08년, 11년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크로스스텝 쿼리를 원본으로, 뭐를 원본으로? 크로스스텝 쿼리를 원본으로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지고 구름머리글, 구름바닥글 세부 영역이 각 열마다 표시되는 것들이 크로스스텝 보고서다. 자, 그 외에 또 나왔던 문제들이 거래 명세표, 뭐 물건 사면 우리 거래 명세표 있죠. 세금 계산서. 이런 보고서들은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라는 거. 자, 크로스스텝 보고서와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니까 같이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문제 관계. 자, 관계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면 1대 다, 또 1대1도 있죠. 여기 1대1 있네요. 1대1, 1대 다대 다까지 있고 다대 다까지 있는데 여기 다대 1이 빠져 있는 거예요.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대 1의 관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 설정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 자, 50번 문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관계를 보기 전에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대 다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관계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계가 50번에 있는데 나는 47번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쿼리를 바꿀 수도 있고 필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무결성이라고 있죠. 무결성. 결함이 없어야 된다. 결함이 없어야 되겠죠. 관계를 하려면. 자, 커말을 수강을 했는데 내가 커말을 수강을 했는데 커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커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무결성이 유지돼야 되고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필요 없으면 삭제도 시켜야 되겠고. 자, 그래서 무결성, 업데이트, 모두 삭제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현재는 여기 보시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조인 유형에 가서 자, 두 테이블의 조인 필드가 일치하는 경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 하고 확인을 한번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살표가 나왔어요. 화살표가. 자, 다시 관계 편집에서 조인 유형을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왔네요. 왼쪽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 조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 유형. 자, 여기 보시면은 주문번호가 왼쪽에 있어요. 주문번호 테이블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주문 상세 내역이죠. 주문 상세 내역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거. 얘는 모두 나와. 왼쪽에 있는 건 모두 나오고 오른쪽은 얘하고 일치되는 것만 나와라. 그래서 레프트가 기준이 되겠죠. 레프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 보시면 세 번째는 주문 상세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한대요. 그럼 라이트가 기준이 된다는 소리죠. 오른쪽은 모두 나오고 왼쪽에는 얘하고 일치하는 것만 나와 라는 게 조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조인은 두 개 다 일치하는 거. 레프트 조인은 왼쪽은 모두 나오고 오른쪽에 일치하는 거.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이 모두 나오는 형태들입니다. 자, 이렇게 조인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 유형을 보면 내부 조인, 그 다음에 왼쪽이 다 나오는 레프트 조인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 모두 나오는 오른쪽 라이트 조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결성, 업데이트, 모두 삭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 테이블에 떠오르는 필드 및 쿼리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47번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이 필드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1번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 관계의 종류, 다대일도 있다라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09년 11년에 동일하게 나왔고 14년에 유사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니온이라는 단어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유니온이란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합. A라는 테이블과 자, A를 나타내는 거죠. select A. 자, 테이블 뒤에 있는 거. from 뒤에 있는 게 테이블입니다. 자, from 뒤에 있는 게 테이블입니다. from 값 또 자, 그 다음에 from 을, 값과 을. 자, 값의 A, 을의 A를 통합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값의 A는 1, 2, 3, 4, 5고, 을의 A는 0, 2, 3, 4, 6입니다. 얘를 통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0, 1, 2가 두 개 있네요. 2가 두 개. 또 3도 두 개 있네요. 4도 두 개 있네요. 5, 6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별도 옵션 없이 중복을 제거합니다. 3 두 개니까 제거, 4 두 개니까 제거, 2 두 개니까 제거. 그래서 012, 3, 4, 5, 6, 012, 3, 4, 5, 6. 만약에 이런 중복된 내용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유니온 여기다가 뒤에서 5를 넣어주면 중복까지 모두 표시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5를 안 썼기 때문에 중복이 제거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select 문입니다. select. 자, 나타내라 그런 말이죠. 어떤 필드를 나타내라. 자, 아까 값 테이블에 A라는 필드를 나타내라. 값 테이블에 A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select문은 검색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정렬을 해라. 정렬의 기본값은 오름차순 ASC입니다. 만약에 내림차순을 해라. 그러면 DSC가 되겠죠. 검색 필드는 자, 구분은 컴마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distinct. 아까 우리가 유니온에서는 자동으로 중복을 제거하지만 이 select 구문만 썼을 때는 distinct를 이용해서 중복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복된 레코드를 없애려면 distinct를 쓴다. from 절 뒤에는 테이블 이름만 온다. 테이블 또는 쿼리가 올 수 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 15년 1회 때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53번 필드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입력 마스크의 종류가 뭐 있죠? 영군의 가게에 갔더니 영군의 가게, 영구샵이죠. LA, C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LA. 자, L은 문자만, A는 문자 숫자 포함하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숫자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문자 형태의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도 숫자죠. 통화도 돈입니다. 이런 데에서만 입력 마스크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필수 속성을 예로 주고 예, 아니의 경우는 yes, no, true, false만 두 가지만 제공한다. 왠지 이런 만 들어가면 틀린 것 같아요. 만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왠지 그래요, 보통. 자,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모르겠으면 만자 들어가는 걸 찍어라.
만자 들어가 버렸네 또. 에이, 그럼 뭐예요? 만자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3번, 4번 복골복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yes, no 두 가지에는 yes, no에는 true, false, yes, no, on, off. 자, 예, 아니오 형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세 가지 형태가 제공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아까 3번 yes, no, true, false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on, off까지 제공입니다. 2014년 6월에 동일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54번 다음 중 조회 속성에서 콤보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조회 속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자, 54번 보고서 문제가 아니죠. 아까 이거 우리가 54번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편 레이블 마법사 만들다가 그런 거 이거 지워버릴게요. 예. 자, 그러면 54번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서 중에 뭐 마땅한 거 찾아서 하면 돼요. 자, 조회에 갔더니 콤보 상자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원래 보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나와 있어요. 이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 목록 상자 형태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물론 부서도 텍스트 상자였는데 이렇게 변경을 시켜본 겁니다. 변경을 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콤보 상자란. 자, 그러면 먼저 값목록이 있고 테이블 쿼리가 있습니다. 값목록이 있고 테이블 쿼리. 값목록의 경우에는 부서를 여기다 이렇게 내가 직접 뭘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테이블 쿼리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테이블이나 쿼리 중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값목록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4개의 부서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열은 1개다. 지금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열이 1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총무부가 있고 뭐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급여가 있고 이렇게 계속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열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자, 문제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바운드 열의 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운드 열의 값은 현재 바운드 열은 1이죠. 만약에 열 개수가 현재 우리는 1인데 열 개수가 3개였다. 자, 그러면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이거는 이렇게 1개의 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 A, B, C 열이 3개예요. 열이 3개. 이 중에서 1이라고 하면 A라는 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2라고 하면 B가 저장이 되고 3이라고 하면 C가 저장이라고. 4를 쓸 수 있을까요? 4로? 열이 3개밖에 없는데 4를 못 쓰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바운드 열은 1이며 열 개수가 3개인데 더 큰 4로 기본값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행원번의 값을 값목록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아까 테이블 쿼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값목록과 테이블 쿼리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 값목록은 내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고 테이블 쿼리 여기서 테이블 쿼리를 이용하면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수 현재 16개죠. 자, 그런데 더 많은 행, 만약에 18, 18행이 나와 있으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실제 행수보다 더 큰 행수가 초과하면 스크롤 바가 나오고 행의 개수는 최대 255개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 값목록이라든가 자, 테이블 쿼리를 이용해서 행원번을 설정했을 때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현재 열 개수는 하나죠. 열 개수는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값목록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목록을 아니오로 바꿔보겠습니다. 값목록을 아니오로. 자, 그리고 현재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없나요? 기획부 한번 여기 넣어볼까요? 기획부. 들어가네요. 기획부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를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한번 줘볼게요. 목록값만 허용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획부로 한번 줘볼게요. 목록에 없는 거래요.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돼요? 즉 목록값만 허용을 이용해서 자, 목록값만 허용을 이용해서 예로 되는 경우는 그 목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목록값만 허용을 아니오로 주면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 외에 다른 것들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값목록으로 설정한 경우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다. 값목록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목록값만 허용이 예인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목록값만 예인 경우 자, 콤보 상자에 표시된 값만 입력할 수 있다.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콤보 상자에 없는 것들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5번 문제. 다양한 폼 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데이터 시트 보기. 자, 폼을 한번 아무거나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얘를 열었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얘가 데이터 시트 보기예요. 그 다음에 피벗 보기, 뭐 디자인 보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레코드를 하나만에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시트입니다. 자, 모달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모달은 주로 이제 폼에 대한 거예요. 폼을 열어놓고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폼을 열어놓고. 그런데 이 폼에 대해서 우리가 모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달을 예로 줬어요. 예로. 자, 모달로 열어버리면 옆에 어디 갔어요? 안 돼요. 모달이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나 이거 하고 있어서 지금 못 알아듣겠어.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해. 즉 모달이란 뭐라고요? 모달이란 현재 폼을 닫기 전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잘 못 알아듣겠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폼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내라. 자, 아니요 누르고 폼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내주죠. 이렇게. 자, 폼에 다시 들어가서 보기를 연속폼입니다. 이거를 단일폼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만 나오네요. 하나만. 단일폼은 하나만. 얘를 연속폼으로 주면 여러 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이폼은 폼 안에, 기본 폼 안에 새로운 또 다른 폼 하이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시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자, 이렇게 이것도 없나요? 자, A130 없고. 자, 아무것도 없나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기본 폼입니다. 이가 기본 폼. 그리고 얘가 하이 폼입니다. 즉 기본 폼과 하이 폼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검색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하이 폼, 연결된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서 컨트롤 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편 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폼에서 텍스트 상자의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키를 누를 때 검색이 일어나게 하는 이벤트 속성은 on 엔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on 데이터 체인지가 아니라 on 엔터 이벤트가 있습니다. on 엔터 이벤트가.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 온본 속성은 텍스트 상자와 테이블의 필드를 연결하는 거.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 온본에다가 필드를 바운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동 고침 예를 주면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단어를 올바르게 자동으로 정정하는 기능이다. 자, 콤보 상자 바운드열 속성은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콤보 상자 바운드열 설명을 했었죠. 바운드열 저장. 이 바운드열 번호는 기본값이 1이고 열 개수가 3개라면 3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열 중에서 컨트롤러 원본 속성에 연결된 필드에 입력할 열을 지정한다.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5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함수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과거에 좀 나왔던 유형인데 신유형으로 구별을 해봤어요. 왜? 조금 응용된 문제. 과거에는 이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A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앞에와 맨 뒤에를 집어넣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맨 앞에와 스타트와 맨 뒤에는 옵션입니다. 옵션. 자, 스타트는 세 번째부터 해라. 하나, 둘, 셋. 공백 H부터 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H부터. 뭘 찾아? A. 하나, 두 번째 나오네요. 두 번째. 근데 왜 4예요? 뭐야 이거. 그렇게 해서 틀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0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1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가 0이었다. 그러면 대문자 A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대문자 A. 그런데 1이니까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I 공백 H부터 세서 대문자 A면 두 번째가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1이니까 만약에 0이었다면 여기를 찾는 거지만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니까 소문자 A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라고 나와야 되는데 카운트는 여기서부터 합니다. 카운트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O부터 시작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V부터 검색해라. V부터. 그래서 A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네 번째, V가. 그런데 카운트는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를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대소문자 구분 없으니까 대소문자 없이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열 번째부터 카운트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D부터 검색을 해라. D부터 검색을 해서, 자, A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런데 카운트는 앞에서부터 다 센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째가 네 번째가 아니라 카운트는 앞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찾을 때는 시작 번째부터 찾지만 카운트는 앞에서부터 쭉 오게 돼서 13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부터 IH부터 검색을 하게 되지만, 자, A를 찾게 되니까 4가 되겠지만 앞에서부터, 자, 원래는 2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응용된 문제니만큼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대소문자 구분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대소문자가 없으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4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한번 봐서, 자, 앞에는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자, 세 번째부터 찾아라. 여기서부터 찾겠죠. 아, H부터. 그런데 A가 몇 번째 있다고요? 네 번째. 그런데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대문자 A 이걸 찾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SQL로 실행을 여덟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1로 주면 대소문자 구분 없으니까 여기 A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대소문자 구분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7번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인덱스는 우리가 영어 사전 같은 거 있죠. 영어 사전. 이렇게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근데 영어 사전 앞에 보면은 A, B, C, D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코리어를 검색하고 싶어요. 코리어. 그러면 A부터 검색하나요? 아니죠. 한 K부터 바로 오겠죠. 자, 이런 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K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K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검색을 하는 거죠. 즉, 인덱스를 설정하면 A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K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좋습니다. 검색하는데. 자, 그래서 세기는 인덱스는 레코드 검색 및 정렬 속도를 향상시킨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하나가 끼어들면 다 밀려야 되겠죠. 뒤로 밀려야 돼요. 그래서 갱신될 때 인덱스 역시 업데이트되므로 갱신, 즉 추가 삭제 속도가 느려진다. 자, 세기는 검색을 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추가 삭제, 수정, 이런 갱신을 하는 데는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까지 같이 알아두십시오. OLE는 세기는 설정할 수 없다. OLE는 그림 같은 겁니다. 자, 58번에 1번 목적도 알고 단점도 알아두세요. 59번 문제 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자, 특정 컨트롤에만 조건을 설정하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한번 열어볼게요. 또 조건부 서식을 59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59번 문제 이렇게 놓고, 자, 이만큼 여기 본문을 블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정가 필드와 수량 필드가 있습니다. 정가가 10,000원 이상인 건 빨간색으로, 수량이 5 이상인 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건부를 넣었어요. 자, 그래서 정가가 10,000원 이상 여기 있네요. 정가가 10,000원 이상은 빨간색으로 나와라. 10,000원 이상. 그 다음에 수량이 5 이상인 건 파란색으로 나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봐보세요. 수량이 5 이상인 건 파랑인데 왜 빨강이죠? 수량이 5 이상인데, 그쵸? 수량이 5 이상이면 파랑인데 왜 빨강이냐요? 여기 먼저 만족을 해버렸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정가가 10,000원 이상이면 빨강, 그 다음에 수량이 5 이상이면 파랑. 그래서 얘는 정가도 10,000원 넘고 수량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조건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자, 추가 더 이상 안 돼요. 3개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3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조건부 서식은 시기 아닌 필드 값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 필드에 포커스 있음 3가지 방식으로. 자, 필드 값이 시기,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 3가지 방식으로. A는 틀린 거겠죠. 자, 컨트롤의 값이 변경되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기본 서식으로 돌아갑니다.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자, 2번은 맞는 거죠. 3번 더 맞는 겁니다. 3번 더, C번 더.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조건별로 빨강, 파랑, 노랑 지정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조건이 지정한 조건이 2개 이상 참이면 모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서식에만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답 정리 A와 D는 틀렸으니까 B, C가 맞는 거가 되겠죠. 여기 서식 설정하는 방법 필드, 시기, 필드에 포커스 있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드디어 라스트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하이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하이펌에서 여러 개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닫고. 자, 여기 60번 문제가 있습니다. 60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얘 위에는 기본 펌이고 아래는 하이펌입니다. 자, 기본 펌과 하이펌을 연결하려면 하이펌 테두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눌러주면 현재 주문번호와 주문번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제품. 자, 여기도 제품 코드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세미콜론. 자, 연결할 필드가 하나일 때는 상관없지만 연결할 필드가 2개일 때는 뭘로 된다?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개 이상일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자, 하이펌은 단일 펌, 연속 펌, 데이터 시트 형태로 변환할 수 있지만 기본 펌은 단일 펌 또는 연속 펌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펌이에요. 현재 단일 펌으로 연결이 되네요. 단일 펌으로. 자, 그런데 기본 펌을 이번에는 연속 펌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연속 펌으로. 그랬더니 뭐라 오는 거예요? 하이펌이나 액티브엑스 컨트롤, 바운드 차트 등이 있는 하이펌이 있는 이런 폼, 기본 폼들은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즉, 하이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기본 폼에 대해서는 연속 폼이 불가능하다. 단일 폼만 가능하다. 하이펌은 가능하지만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폼과 하이펌 연결할 필드나 데이터 형식은 일치해야 하이펌 필드 연결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기본 폼과 하이펌을 연결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속성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점점점 연결기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펌 필드 연결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자, 13년 6월에 유사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6월 25일 3과목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뭐예요? 3과목 2016년 마지막 정기 기출문제 3회차가 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always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